수연이가 암으로 떠났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도 뒤늦게 알았어. 비 오는 밤, 그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40년 전 사라진 첫사랑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 한 통. 그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편지를 펼친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출 듯 요동쳤다.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세진 씨? 4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다. 그녀는 왜 사라졌었던 걸까? 그리고 이 편지는 왜 이제야 도착한 걸까? 지금부터 잊혀진 첫사랑의 마지막 고백을 따라가 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오늘은 유독 따스하게 느껴진다. 정세진은 서재의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은퇴한 교수지만 여전히 연구 논문과 자료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점점 서랍 정리하는 시간이 늘어간다. 자기 자신을 향한 혼잣말. 점점 더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기억을 들춰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이 들어감의 증거였다. 세진은 59세. 그렇게 노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허무함은 어쩔 수 없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초인종이었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배달부가 물건만 놓고 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택배 상자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때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편함이라니.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 세진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다. 흰색 봉투에는 검은 잉크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세진 귀하.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필체.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없었다. 그 송을씨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세진은 서재로 돌아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봉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이수연. 손이 떨렸다.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수연.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언제였을까? 40년 전쯤. 아니, 10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소식통은 그들의 공통 친구였던 민재였다. 세진이 호주에서 연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였다. 수연이가 암으로 떠났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도 뒤늦게 알았어.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세진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미 40년 전에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가슴 한켠이 쓰라렸던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다. 이해가 안 돼.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핑크빛이 감도는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옅은 꽃향기가 났다. 익숙한 향기였다. 그녀가 좋아했던 향기. 펼쳐진 편지지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문장.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세진 씨? 세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마치 40년 전 비 오는 날 그녀가 우산을 내밀며 했던 말과 같은 어조였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같이 가요. 같은 방향이라면. 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40년 전 우리 둘은 1984년 가을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혼자 도서관에 박혀 연구에 몰두하던 세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에 한숨을 내쉬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다.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그는 들고 있던 두꺼운 물리학 책들을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현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후배들은 뛰어가고
연인들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세진은 홀로였다. 철학과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냥 뛰어갈까?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아침에 입고 온 흰 셔츠가 비에 젖으면 투명해질 텐데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우산이 없으신가요?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세진은 고개를 돌렸다. 검은 우산을 든 여학생이 서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창백한 얼굴,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네, 예보에서 맑다고 해서요. 기상청은 늘 거짓말쟁이죠. 그녀가 웃었다. 소리 내어 웃는 게 아니라 눈이 웃는 웃음이었다. 같이 가실래요? 기숙사 방향이라면? 세진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여학생과 우산을 함께 쓴다는 생각이 어색했다. 그는 늘 혼자였으니까. 물리학과 3학년 정세진은 학과 내에서도 천재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혼자 다니는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그만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면 우산이 없으면 그냥 뛰어야겠죠? 그녀가 다시 말했다. 세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때 여학생이 우산을 세진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왔다. 같이 가면 비도 덜 맞아요. 순간적으로 세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을 텐데. 고마워요. 세진은 머뭇거리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향기가 느껴졌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기.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였다. 어디 기숙사인가요? 남자 기숙사요. 당신은요? 여자 기숙사요. 방향이 같네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추게 되었다. 물리학과 신기하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가 세진의 책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요? 철학과예요. 비슷하죠. 둘 다 세상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니까. 세진은 그 말에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학과 철학이 전혀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둘의 공통점을 보았다. 맞아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제 이름은 이수연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세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다. 정세진입니다. 세진 씨, 이름이 좋네요. 별이 고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는 수련 같은 수의 연꽃연이에요. 부모님이 수련처럼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대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맑고 깨끗한 인상. 둘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은 그들을 지켜주었다. 이상하게도 세진은 수연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렸는데 여자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세진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가져가세요. 제게는 작은 우산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비를 맞잖아요. 이미 도착했는걸요. 세진 씨는 아직 가야 하잖아요. 수연은 우산을 세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세진의 손에 닿았다. 차가웠다. 비 때문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다음에 우산 돌려주세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기숙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세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세진은 수연의 우산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녔다. 비가 오는 날 그녀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그리고 기적처럼 다음 비가 내리는 날 그녀를 만났다. 같은 도서관, 같은 자리. 우산을 돌려주러 왔어요. 세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수연은 웃었다.
비가 오면 다시 빌려줄게요. 그리고 둘은 다시 함께 걸었다. 이번에는 우산 2개를 각자 들고, 하지만 어느새 2개의 우산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어느 쪽에서 시작된 건지 모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렇게 비가 올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했다. 그해 가을은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 그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냥 만나요. 비 오지 않아도. 어느 날 세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수연은 잠시 세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만나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세진에게 수연은 첫 여자친구였다. 그리고 수연에게 세진은 첫 남자친구였다. 서툴렀지만 그만큼 순수했다. 세진 씨, 내 이름을 불러봐요. 어느 날 한강변을 걷다가 수연이 말했다. 수연아, 아니, 그렇게 말고 내 이름을 정말로 불러봐요. 내가 듣고 싶게. 세진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연. 수연은 웃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내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세진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의 온기가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인지.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세진과 수연은 캠퍼스의 유명한 커플이 되었다. 물리학과 천재와 철학과의 수려한 그녀,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나, 내일, 떠나. 수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세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소리야? 유학 프랑스로. 갑자기 왜 우리 계획은 미안해, 세진 씨. 내가 못 이기는 사정이 생겼어.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진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유라도 말해줘.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럼 언제? 언젠가는 꼭 말할게. 수연은 세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다시 차가웠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세진이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기다리지 마. 이건 이별이야. 세진은 믿을 수 없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대학원에 함께 진학하고 언젠가는 결혼도 하자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 적어도 이유는 알아야겠어. 세진이 수연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갔다. 세진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갈등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날 이후 수연은 정말로 사라졌다. 그녀의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진은 그녀를 찾아 헤맸다. 학교에,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에, 한강변에.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프랑스 대사관에도 문의했지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세진은 점점 수연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리고 결국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에 합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진은 우연히 수연의 친구 민영을 만났다. 그녀는 세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수연이 소식 들었어? 세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식? 수연이 결혼했어. 프랑스에서. 세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누구랑? 프랑스 사업가래. 나이가 많이 많대. 40대라던가. 민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세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날 이후 세진은 수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진은 호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도 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진지하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에는 수연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직도 그 향기가 남아 있었다. 수연의 향기.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세진 씨?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아직 나를 완전히 잊지 않은 거겠죠.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보셨을까요? 어느 쪽이든 당신의 손에 이 편지가 들려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에게 제대로 된 이별의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도망쳤을 뿐이에요. 당신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 그녀가 그를 떠난 진짜 이유.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병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겨울 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자꾸 어지럽고 가끔은 의식을 잃을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 빈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수술이었어요. 그때 프랑스에 있는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기로 했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당신을 알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의 꿈, 당신의 미래,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당신의 꿈을 내가 말했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프랑스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꿈을 망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민영이에게 부탁해서 내가 프랑스 사업가와 결혼했다고 소문을 내게 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당신이 나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세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40년 전 그녀가 그를 떠난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재발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철학을 계속 공부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어요. 혼자서. 당신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호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다고. 당신의 논문도 읽었어요. 물론 이해해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만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10년 전 병이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사실 이 편지는 10년 전에 당신에게 도착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해질 수 없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당신에게 도착하라고 부탁했으니까요. 내 오랜 친구 소피에게 부탁했어요. 그녀가 한국에 올 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녀가 약속을 지켰네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으니. 세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되다니. 그날, 내가 떠나던 날, 비가 내리던 그날, 당신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줬다면 나는 돌아섰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프랑스로 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인생을 바꿔버렸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처럼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운명이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생각해요.
그날 당신이 내 이름을 불렀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 당신 곁에서 아픔도 함께 나누며 살았다면 그래도 행복했을까? 이제 와서 하는 후회는 소용없겠지만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그건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세진 씨,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날 나는 다시 살아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이수연 올림. 세진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투병했고 그는 그녀를 원망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수연아, 이제야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세진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날, 세진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검은 우산. 마치 그날 수연이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우산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향했다. 4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도서관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비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 현관에 모여 있었다. 마치 그때처럼 세진은 천천히 걸었다.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리듬이 마치 수연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세진 씨, 내 이름을 불러봐요. 세진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이수연, 그가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이수연, 이번에는 더 크게 불렀다. 마치 40년 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던 것처럼.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비 내리는 캠퍼스 윗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진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제야 너를 불러본다. 그는 우산을 내려놓았다. 비가 그의 온몸을 적셨다. 마치 눈물처럼. 그때 어딘가에서 우산이 세진의 머리 위로 들어왔다. 우산이 없으신가요? 세진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앞에는 젊은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연과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미소. 네? 비를 맞고 계셔서요. 괜찮으세요? 세진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실제 아는 사람이었다. 당신, 혹시 이름이? 민지예요, 이민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수연의 미소와는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주는 미소였다. 혹시 이수연이라는 분을 아세요? 세진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이수연 제 할머니 이름이에요. 세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당신의 할머니? 네, 프랑스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요. 세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수연의 손녀였다. 수연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녀가 여기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한국에 있는 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유학 오면서요. 어떤 정세진 교수님께 민지가 말했다. 그제야 세진은 이해했다. 소피는 수연의 딸이었을 것이고 민지는 그녀의 딸. 편지는 손녀를 통해 그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당신이 그 편지를 전해준 거였군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한국에 왔어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편지는 이미 붙였어요. 몇 달 전에. 세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누가 편지를 전해준 것인지. 할머니는 항상 한국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쓴 이야기요. 민지의 말에 세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행복하셨나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생각보다는요, 할아버지는 프랑스 의사였어요. 할머니를 치료하던 의사였죠. 나중에 결혼하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눈 속에 슬픔이 있으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요. 세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혹시 정세진 교수님이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저 실례지만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민지의 제안에 세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둘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같은 우산 아래에서 마치 40년 전 세진과 수연이 그랬던 것처럼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 세진의 마음은 더 이상 비를 맞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의 첫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비 속에서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같이 가요. 같은 방향이라면. 오래전 수연이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세진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수연, 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같이 가요. 세진은 민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또한 아름답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모습을 바꿀 뿐.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날, 나는 다시 살아 있었어요. 수연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세진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부름에 어딘가에서 응답했을 것이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비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세진은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는 지금도 수연을 사랑한다. 그리고 평생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이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요. 민지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걸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마치 40년 동안의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세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려나 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비가 오든 말든 수연은 항상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수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마치 오래된 사랑의 노래처럼 부드럽게. 1년 후 세진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 수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이다. 오늘도 비가 왔어. 네가 좋아하던 그런 비.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맡았어. 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민지가 대학원에 합격했대. 너의 손녀, 너무나 너를 닮았어. 특히 웃을 때면. 가끔 그 아이를 보면 네가 보이는 것 같아. 이제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비록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알아. 우리는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야. 세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무지개가 보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마치 수연이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날, 나는 다시 살아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세진의 얼굴을 비추었다. 마치 오래된 사랑의 빛처럼 따뜻하게. 혹시 당신에게도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비록 늦었더라도 진심은 언제나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지만 그 전에 잊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